네, 섹터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월요일을 맞이하면서 섹터별 전략 세워보는 코너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위아래로 움직임이 컸던 업종들 살펴보고요. 이번 주 흐름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백신을 맞으셨다고요? 네, 지난 주말에 어떻게 그 노쇼 물량을 좀 맞았는데 어떠셨어요? 하루 정도 고생을 좀 했고요. 그러셨어요? 토요일 날 좀 고생을 했는데 일요일 날 하고 나니까 일단 마음이 좀 편합니다. 어떤 거 맞으셨어요? 아스트라제네카 맞았는데 예. 일단 조금 이게 아프다라는 게 젊고 건강한 거라면서요. 그렇다던데요? 그런 거에 만족하면서 어쨌든 네. 뭔가 이제 활동량을 좀 늘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지 여행주가 좀 새롭게 다시 보이더라고요. 이제 뭐 어딘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주식 시장도 보면 확실히 뭔가 경험을 하면 주시장도 좀 새롭게 달라져 보인다.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경험을 하고 오셨군요. 예. 섹터별 전략 세워보는데 또 잘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섹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플랫폼주예요. 플랫폼, 인터넷 관련주들 흐름 굉장히 양호했는데 네이버가 지난주에 37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올해 초에 시총 규모가 50조 원을 이제 하회했던 네이버였는데 이제 60조 원을 넘어섰고요. 시총 순위가 3위까지 올라왔네요. 시총 규모 35조 원이었던 카카오는 6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 시총 5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플랫폼 업종 이번 주에도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이번 주까지도 조금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 결론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주 중반 이후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일단 우리가 목요일 날 이벤트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많이 우려를 했었죠.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 경기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는 좀 더 좋게 나왔다. 그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연율로 이렇게 환산해 보면 우리가 5%대 경제 성장을 했다라는 것이 작년에 기저효과를 따지게 된다라면 한 2.5%대로 낮아지는 부분들, 그다음에 중고차 가격이라든지 일부 일시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금리 상승 우려가 전반적으로 조금 잠재워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런 것들은 미국이나 국내 시장이나 전반적으로 다 같이 마찬가지 동반하는 그런 흐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충분히 쉬워졌었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자극제가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플랫폼주 특히 네이버 카카오를 필두로 한 이런 주식들의 이번 주까지도의 움직임은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글쎄요 추세적으로 상승하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설왕설래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꼼꼼히 살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까지는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긴 합니다만 이번 주 이후부터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번 주 중반부터 오히려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장주냐 가치주냐의 논쟁보다는 우리가 플랫폼 관련주들이 그동안 높은 밸류를 받아왔다라는 점 이런 점들도 감안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좀 높은 밸류에이션을 우려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보시나요? 일단은 대장주인 카카오를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죠. 일단 13만 원대까지 안착을 좀 봤는데 네. 일단 선행 PR을 갖고 온다 하더라도 조금 밸류가 좀 높죠. 근데 이제 새로운 모멘텀이 나왔던 게 손보사에 대한 그런 모멘텀 아니겠습니까? 결국 제가 이 방송에서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던 게 그 IPO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들 가지고 올라가기에는 조금 버거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새로운 손보라는 것들의 모멘텀으로 인해서 이 반등세를 나타냈다라는 점은 우호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손보라는 게 근데 이제 조금 물리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웹이 열리면 거래가 가능합니다만 손보는 인프라가 또 필요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일단은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흐름 좀 관망해 봐야겠네요.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선주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이 시간에도 업 섹터로 살펴봤는데 2주 연속 상승세를 탔습니다. 업황이 좋다는 이야기 좀 많이 나눴었는데 이번 주에도 어떻게 좀 강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을 때는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미포조선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업이 오히려
이 섹터를 이끌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순환매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돌고 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현재 업황 사이클이 계속해서 호조세다라는 것들은 이거는 뭐 단기간에 끝날 문제는 아니죠. 그리고 상승폭들이 그렇게 뭐 하루에 뭐 10%씩 올라가는 것들이 아니라 1, 2%씩 올라가면서 꾸준히 올라간다라는 거죠. 예. 지금 선박 수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간 단위로 보면 각 조선사들이 돌아가면서 거의 한 척씩은 수주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잇따른 선박 수주가 있고 친환경 선박에 대한 연간 수주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 이제 삼성중공업이 이제 지난주를 이끌었었는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여러분들 감자와 유상증자가 있다라는 악재가 있었죠. 그런 것들이 이미 선반영됐고 어차피 긴 사이클로 놓고 본다라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이번에 악재를 털어내고 새로운 모멘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부각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계속해서 삼성중공업도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 전반적으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악재로 인해서 조정을 좀 받았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이 조금 곽강을 받지 않았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주에 괜찮았던 삼성중공업 이번 주에도 잘 갈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가격 메리트가 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주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 뭐 삼성중공업, 공이 어떤 종목을 갖고 계시는지 저는 뭐 그렇게 차별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지 이제 신규로 편입하게 된다라면 삼성중공업의 감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안전하게 가려면 한국조선해양이 낫긴 하겠습니다만 단기 시세 모멘텀을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신다라면 삼성중공업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로는 조선 섹터 살펴봤고요. 세 번째 섹터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동차주입니다. 계속 질주하면서 잘 달려주고 있는데 뭐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가 완화되고 있고요. 인구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이 항공주와 함께 자동차주를 주목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흐름 괜찮을까요? 차영주 소장 의견 어떠신가요? 예, 일단 자동차주가 조금 바뀌었죠, 성격이. 과거에는 자동차주가 이제 독자적으로 움직였다라면 예. 이제 IT와 같이 동반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IT가 좀 일부 반등하는 그런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어찌됐든 자동차 같은 경우 지난주 같은 경우 새로운 반등 구간에 들어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이번 주도 재차 상승 구간에 들어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인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동차라는 재화의 성격상 글로벌 판매량이 한번 늘어나게 된다라면 이러한 것들이 트렌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보통 이제 자동차를 살 때는 새로운 모델에 대해서 가격에 대해 민감하지 않고 모델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경기 민감주적인 성격까지 현재 감안하게 된다라면 성장주와 같이 가치주 그리고 민감주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이게 된다라면 자동차주에 대한 이번 주 관심도 뜨거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 민감주들도 지금도 계속 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주 그럼 이 안에서 탑픽 종목으로 어떤 종목 꼽으실까요? 뭐 현대차와 기아 뭐 서로 그렇게 차별성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가격 메리트를 보게 된다라면 최근에 탄력성은 기아 쪽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맞아요. 부분들이죠. 그렇게 본다라면 기아의 가격 탄력성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현대차를 보유하고 계시거나 이런 부분들의 우려를 나타낼 부분들은 아니고요. 새롭게 편입하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기아의 가격 탄력성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덧붙여서 만도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부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이건 준비된 내용은 아닌데요. 예. 만도 같은 경우 이번에 물적 분할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 만도가 이제 새로운 그 전장 사업 부분에 자율주행 사업 부분에 집중한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 변동성 확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도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좀 내렸던 섹터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행주는 하락세를 탔습니다. 금요일장에서 뭐 모두투어와 하나투어, 참 좋은 여행 뭐 1%대 조정을 좀 받기도 했고요. 백신 맞으셨다고 하면서 좀 보는 눈이 달라지셨다고 했는데 네. 여행 업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도 집안에 어르신들이 이제 다 맞으시다 보니까 네. 뭐 여행 상품이 이제 주말에 그 판매가 되기 때문에 홈쇼핑 상품이 판매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누님 같은 경우 가족 여행을 한번 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저희 이제
다 가족들 카톡방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데서 농담 삼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뭐 200억짜리 상품도 완판이 됐고 뭐 추석 상품도 완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좀 피로도가 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5월 초에 말씀을 좀 드렸을 때 적극적인 트레이딩 관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의 한 달 넘게 내내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피로감이 먼저 선 반영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어서도 여행 섹터들이 이제는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죠. 우리가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을 때의 주가 상승과 그런 것들이 이제 실현됐을 때의 주가 상승폭은 좀 다르다. 역시 선반영되는 부분들을 보면 기대감이 있을 때 상승폭이 크다. 이제는 백신 접종률이 우리나라도 뭐 지금 20%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증시 격언처럼 이런 것들이 좀 적용이 되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소위 물려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올라올 때마다 매물대가 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렇다라면 지금 구간에서는 이익을 한 차례 실현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행 관련주에 대해서는 이익을 조금씩 실현해가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플랫폼주, 조선주, 자동차주, 업 섹터로 살펴봤고요. 여행주는 다운 섹터였습니다. 오늘장 투자 전략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 주 같은 경우 FOMC 회의가 좀 열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관망세가 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수는 3,200선에 갇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서 업종별 순환매가 빠르게 돌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럴 때 업종별 순환매를 따라가는 전략들은 제가 볼 때 그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은 아니고 오히려 손해가 늘어날 수 있는 구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FOMC로 인한 이벤트가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의외로 높다라는 쪽에 현재 지금 애널리스트의 의견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오히려 변동성이 좀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의 포트폴리오 점검들을 좀 하시고요. 포트폴리오상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변동성이 좀 있을 때 저가 매수 관점의 접근도 유효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좀 변동성에 유의하면서 적극적인 트레이딩에 나서 봐야 할 것 같네요. 차윤규 수장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